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상동역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6-2번 버스는 대장동 차고지에서 출발해 전진 아파트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특히 신곡 본동 쪽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노선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 이용객이 꾸준히 많은 노선입니다. 나중에는 이 노선을 타고 신곡 본동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5000번 버스는 파주시 문산에 출발해 일산과 인천을 거쳐 부천으로 가는 노선으로 과거에 시외버스로 다니다가 현관 전환된 노선입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노선으로 3000번, 3030번도 다녔지만 모두 없어지고 이 노선만 남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절 이전 과거 노선들 운행 횟수 합친 거에 비해서는 운행 횟수가 확실히 적다 보니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기 서부권 주요 도시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7번 버스는 미래타운 단지를 출발해 수연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인천시를 출발해 부천시 거쳐서 다시 인천시로 들어가는 형태이며 그렇다 보니 노선이 굴곡적이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인천에서 굴곡 노선으로 유명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106번 버스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출발해 부천시 상동역과 송내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성남 분당에서 부천을 이어주는 이용객이 매우 많다고 알려진 노선입니다. 특히 판교 업무단지가 커지면서 이용객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이용객이 많다는 이 노선은 2022년 7월 30일에 인천 2호선 타러 가면서 타봤습니다. 27번 버스는 부천터미널을 출발해 송내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노선 길이가 왕복 6km로 매우 짧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짧다고 해서 이용객이 적을 거라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구간에서도 이용객이 꽤 많기 때문이죠. 노선이 매우 짧은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0-1번 버스는 공항공영 차고지를 출발해 김포공항을 거쳐 포도마을 사거리로 가는 노선으로 부천시에서 출발해 서울특별시를 거쳐 부천시로 가는 특이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부천시에서 서울시 김포공항을 이어주는 단순 노선이었지만 공항차고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노선이 꼬여버리게 되었답니다. 특이한 선형을 가진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6번 버스는 상동회차지를 출발해 부천시청 부천역을 거쳐 옥길동으로 가는 노선으로 이 노선 역시 굴곡이 꽤 있는 노선 중 하나인데 그 덕분에 구간 이용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굴곡이 있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9번 버스는 부천터미널을 출발해 오정구청을 거쳐 화곡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시 경계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거리비례 요금이 아닌 기본요금을 받는 노선입니다. 그만큼 승객들을 배려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시 경계를 벗어나는데도 기본요금으로 다니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2번 버스는 상동회차지를 출발해 부천시청 소사역을 거쳐 온수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과거 7호선 연장 이전에는 7호선에 탈 수 있는 온수역까지 가는 이용객이 매우 많은 노선이었으며 7호선이 연장된 현재도 온수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있어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이용객이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이용객이 많은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001번 버스는 고양시 일산을 출발해 부천시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과거 서해선이 고양시까지 개통되기 이전에는 고양시 부천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매우 많았으며 연장된 이후에는 이용객이 크게 감소해 감차까지 되는 등 위기가 있었으나 서해선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남아있는 이용객이 있습니다. 비록 이용객에 큰 영향이 생겼지만 남은 이용객들을 위해 달리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6번 버스는 부천터미널을 출발해 원미동을 거쳐 소사본동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좁은 길들을 골라서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선 자체는 이용객이 많으나 도로 여건으로 인해 보시다시피 차량 크기가 작습니다. 이 노선이 얼마나 좁은 길을 지났는지 알고 싶은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의 길이가 정말 짧다곤 하지만 부천시 노선 길이 최하위가 아닌 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장공영차고지에서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이어주는 8-1번 노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8-1번 노선은 길이가 무려 왕복 기준 1.2km였습니다. 다만 8-1번 노선은 출퇴근 맞춤 노선이었기에 상시 노선으로만 따지면 이 노선이 가장 짧았습니다. 8906번 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의정부시 김포 영업소를 거쳐 상동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현재도 장거리 직행좌석 노선 중 하나이지만 과거의 안양시 범기역까지 갔을 때는 노선 길이가 왕복 190km대로 경기도 직행좌석 버스의 최장거리 노선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의 노선이 매우 길었던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부천 300번 버스는 청라국제도시를 출발해 부천시를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청라에서 강남으로 바로 가는 이용객은 드물고 청라에서 부천 구간, 부천에서 강남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의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7호선의 청라 연장 구간이 개통된다면 7호선 한번 탑승으로 부천시와 청라국제도시를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라에서 부천 거쳐 강남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7번 버스는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를 출발해 검단신도시, 계양구, 부천시청을 거쳐 송내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인천광역시 버스 노선들 중 이용객이 많기로 유명한 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을 만한 검단신도시, 계양구, 부천시 상권들을 지나기 때문이죠. 인천에서 이용객 많기로 유명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165번 버스는 용인터미널을 출발해 부천시를 거쳐 김포공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공항버스임에도 중간 타 지자체를 경유하는 특이한 노선입니다. 그 덕분에 김포공항에 데려다주는 공항버스의 제 역할보다는 용인 부천시외 버스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경남여객 시내부는 타봤어도 시외부는 안 타봤기에 시외부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23-2번 버스는 소사공영 차고지를 출발해 시흥대하역, 범박동, 부천역을 거쳐 랄락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부천시에서 구간 이용객이 많다고 알려진 노선입니다. 특히 부천역에서는 양방향으로 이용객이 많답니다. 부천시에서 이용객이 꽤 많은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0번 버스는 고강공영 차고지에서 출발해 까치산역 도당동을 거쳐 송내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부천시를 출발해 서울특별시를 거쳐 부천시로 가는 특이한 형태의 노선을 지녔습니다. 아까 50-1번이 김포공항을 경유한다면 이 노선은 까치산역을 경유합니다. 50-1번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형태를 지닌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3번 버스는 대장공영 차고지에서 출발해 작전동 송내역을 거쳐 청구아파트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앞선 50-1번과 70번이 부천시, 서울특별시, 부천시의 노선 형태라면 53번은 부천시를 출발해 인천광역시를 거쳐 부천시로 가는 형태의 노선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이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3번 버스는 대장공영 차고지에서 출발해 상동역, 부천역을 거쳐 여의도로 가는 노선으로 막차가 차고지 기준 자정이다 보니 밤 늦게까지 다니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도 이용객이 많지만 지하철과 다른 버스들이 끊기는 심야에는 이용객이 더 늘어납니다. 심야에 비친 이 노선은 2018년 7월에 서해선 타러 가면서 타봤습니다. 16번 버스는 대장공영 차고지에서 출발해 삼산동 상동역을 거쳐 송내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특히 부천시가 아닌 인천광역시 삼산동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노선입니다. 부천시 버스가 인천광역시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6번 버스의 구체적인 굴곡 구간의 위치는 송내역, 부천역 구간으로 지하철로는 단 2정거장이면 되는 거리가 66번 버스로는 부천 정보산업고 상동역, 신중동역을 거쳐 부천역으로 가는 신발 모양의 노선 선형이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2번 버스가 운수역에서 회차하는 다른 부천시 버스들과 정차하는 위치가 다른 것 아시나요? 57번 때는 1호선 쪽 출구인 3번 출구 앞에 서지만 52번은 7호선 쪽 출구인 2번 출구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버스 기사들의 휴식 공간 마련과 52번 승객들의 편리한 7호선 연계 때문입니다. 이렇게 52번은 운수역에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제가 과거에 83번에 타본 적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전 구간 탑승한 것이 아닌 여의도 소사역 구간만 탑승했었으며 그때 당시에 어떤 할머니께서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셨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현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만원짜리밖에 없었고 만원짜리를 내고 타도 되냐고 물어보자 운전기사님께서 그 돈으로 교통카드 충전 후 다시 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결국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셨습니다. 현재는 현금 없는 버스로 운영하기에 교통카드 잔액 부족 관련된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33번 버스는 상동회차지에서 출발해 벚꽃마을 상동역을 거쳐 대림애파트로 가는 노선으로 단독 구간인 진단의 마을 주민들의 발이 돼주는 노선입니다.
다만 다른 노선들에 비해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다른 구간에서는 이용객이 저조합니다. 진달래 마을에 비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3번 버스는 단거리 노선도 아니고 이용객이 적은 노선도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차량은 대형 차량이 아닌 중형 차량으로 운행합니다. 이용객을 보면 차량 크기를 크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59번 버스는 시내버스인데도 터미널 내부에서 출발하는 거 아시나요? 그 때문에 설마 매표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교통카드로 승차하면 됩니다. 추가로 56번과 5000번도 터미널 내부에서 출발하는데 그때도 교통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52번 버스는 부계역을 경유하는 유일한 경기도 버스입니다. 그런데 부계역에서 소사역이나 온수역을 가신다고 이 노선을 타시면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부천터미널 신중중역으로 해서 돌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계역에서 소사역과 온수역을 갈 때는 1호선을 타고 이동하기 바랍니다. 5-4번 버스는 부천역에서 출발해 미인의 마을 상동역을 거쳐 부천체육관으로 가는 노선으로 중간 그린마을 쪽에 L자 모형의 굴곡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굴곡 구간에서 부천역을 이어주는 이용객이 많았지만 7호선 연장 이후에는 그 굴곡 구간 주민들이 1호선보다는 더 가까운 7호선을 찾으면서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7호선 연장으로 이용객이 주춤한 이 노선 다시 살아나길 바라면서 타보고 싶습니다. 53번 버스에는 본래 사진 속에 뉴 BS090 차량이 대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상버스 의무화와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전기 저상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사진과 같은 대우 고상 차량은 보기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천 87번의 해당 차량과 같이 뉴 슈퍼 에어로시티 좌석형 차량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 입석형 차량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고속도로 타지 않는 이상 입석형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번 버스는 향동 7가를 출발해서 동인천역 부평구청을 거쳐 부천 상동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부천시를 경유하는 인천광역시 버스들이 더 있으나 다른 노선과 달리 이 노선은 송내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구를 경유하는 노선이기도 한데 나중에 여객선을 타러 가면서 이 노선을 타보고 싶습니다. 고양시 1001번 노선에는 사진 속 차량과 같이 뉴 슈퍼 에어로시티 차종이 많은데요. 직행 좌석 버스에는 주로 고급 좌석형 차량이 다니기에 특이하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노선에도 고급 좌석형 차량이 들어오는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삼산동에서 송내역까지는 37번이랑 비슷하게 다니는데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16번이 다정한 마을 상동역 부천 정보산업고를 경유한다면 37번은 삼산체육관역 상동역 부천시청역을 경유합니다. 경쟁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노선이 완전히 동일은 아니라 상호 보완 느낌이 강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이 노선에 리을자 굴곡을 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을자 굴곡 연선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을자 굴곡을 폈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9088번의 인지도가 너무 높아 이 노선이 약간 가려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노선 역시 부천에서 자주 오는 축에 속해 인기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 1호선은 물론이고 부천 88번까지 끊기는 순간 더욱 이용객이 몰립니다. 대장 공영차고지에서 상동역이나 송내역을 간다고 이 노선을 탄다면 꽤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상동역을 빨리 가려면 6-2번 버스를 타야 하고 송내역을 빨리 가려면 70-3번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83번 버스의 경우에도 상동역과 송내역을 모두 경유하는데 이 노선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돌아가는 선형이라 탑승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이날에 있었던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